토양비저항 첫 시간에는 비저항, 레지스티비티의 정의를 포함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현장에서 비저항을 측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측정 방법과 측정된 토양비저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양비저항을 측정하려면 측정 장비가 있어야겠죠? 측정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회사는 측정 장비도 없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토양비저항은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측정 장비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측정도 해보시고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양 비저항은 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미리 배관을 매설할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전기방식 설계를 할 때 토양 비저항 값이 있어야 설계가 되거든요. 이 비저항 값을 근거로 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전기방식 설계를 해서 배관의 시공과 함께 전기방식 공사도 하는 겁니다. 이 값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측정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측정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토양 비저항을 약 10,000cm 정도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이 값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몇십 킬로미터 되는 긴 구간의 비저항을 측정한다면 측정하는 포인트의 간격은 최대 500m 정도 하시면 됩니다. 한 지점에서 측정을 했으면 그 다음 측정 지점은 500m 정도 떨어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 200에서 300m 정도 간격으로 측정하시면 더 좋지만 너무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100m 간격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측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배관을 매설하기 전의 상황은 아닐 것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측정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으면 측정 가능한 곳마다 측정을 해서 측정 값을 축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도는 배관을 매설하는 깊이까지만 측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관의 심도가 2m를 넘어가지는 않죠. 가끔 깊어지는 곳도 있으니까 2.5m나 3m 정도까지 측정을 하면 되고요. 동일한 지점에서 몇 가지 심도의 비저항을 모두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핀의 간격을 심도에 맞게 조절을 해야죠. 지금 보시는 장비가 토양 비저항 측정기입니다. 닐슨 400이라는 모델의 측정기인데 땅에 핀을 4개 꽂고 이 4개의 핀을 이 측정기에 연결해야 하니까 여기에도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C1, C2, P1, P2 이렇게 4개의 단자가 있고 이 단자에 연결된 핀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자에 연결할 핀을 땅에 꽂은 후에 연결을 하는데 핀의 간격은 비저항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심도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비저항 측정 심도를 0.8, 1.6, 2.4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주로 했는데 1m 단위로 측정을 해도 됩니다. 1m는 100cm이니까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네이스에서는 토양 비저항 측정의 심도를 2.5피트에서 10피트까지 2.5피트씩 촘촘하게 측정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이스에는 피트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1피트는 30.48cm입니다.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약 0.75, 1.5, 2.25, 3m가 되는데 비저항이 아주 낮은 지역이나 심도에 따라 비저항이 크게 변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저항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했었죠. 1m 간격으로 측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1m 심도의 비저항을 측정하려면 핀의 간격을 1m로 하고 2m 심도를 측정하려면 2m로 하면 됩니다. 배관의 심도를 3m보다 깊게 매설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3m까지는 이 측정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측정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측정기에서는 보내주는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됩니다. 이 측정기의 이름이 닐슨 400인데 이 400이 400cm, 즉 4m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4m를 경계로 측정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측정기를 뜯어보면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전압이 12V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의 전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3m까지만 측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1.5m 내외의 일반적인 배관의 매설 심도에서 사용하는 측정기이고요. 3m가 넘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기의 C1, C2는
바깥쪽에, P1, P2는 안쪽의 핀에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합니다. 측정기를 ON시키면 C1과 C2 사이로 전류가 흐르고 이때 P1과 P2에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류와 전압의 크기는 비저항 측정기가 알고 있습니다. 전류 I와 전압 V를 알면 옴의 법칙으로 저항을 구할 수 있죠. 저항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미 전류와 전압은 비저항 측정기가 알고 있고 그 값으로 저항을 나타내 줍니다. 측정기에 나오는 값은 비저항이 아니고 저항입니다. 이 저항 값을 가지고 비저항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저항 로는 2πAR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로는 비저항이고 단위는 옴센티미터죠. 파이는 원주율 약 3.14입니다. A는 핀의 간격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깊이죠. R은 저항인데 비저항 측정기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깊이를 센티미터로 하면 비저항 로는 옴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미터로 하면 옴미터가 됩니다. 토양 비저항은 보통 옴센티미터로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측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토양 비저항 측정기를 구입하면 지금 보시는 핀의 절반 정도 길이의 스틸로 된 핀이 4개 들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접지봉으로 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핀을 땅속에 너무 깊이 박으면 안되고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설치해야 합니다. 핀의 깊이도 비저항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핀을 너무 깊게 박으면 비저항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지금은 1m 심도의 비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1m 간격으로 핀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측정기의 단자와 핀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2개의 핀은 C1과 C2에, 안쪽에 있는 핀은 P1과 P2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바깥쪽에서 커런트, 전류를 보내주고 안쪽에서 포텐셜, 전이 차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측정하는 값은 비저항이 아니고 저항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오는 값은 저항값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이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 다이얼로 0점을 맞추는 건데 범위를 벗어나면 옆에 레인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인지가 1에 맞춰져 있는데 10배, 100배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 1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10, 100 이런 식으로 곱해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0.1, 0.01까지 곱할 수도 있고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레인지 1을 넘어갈 것 같네요. 레인지를 10으로 옮기고 측정하겠습니다. 1.5에서 0점이 맞죠? 그런데 레인지가 10이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1m에서 측정한 저항은 15옴입니다. 이건 비저항이 아니고 저항이라고 했죠. 핀을 2m 간격으로 바꿔서 2m 심도의 저항을 측정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니까 토양 비저항을 아무데서나 측정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심도 2m 측정하는 데에도 이 정도 직선 길이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1보다 작으니까 레인지를 줄이고 측정하는데 이번에는 10을 넘어가죠. 측정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측정해야 합니다. 15옴이 약간 넘어갑니다. 마지막 3m 간격입니다. 7.4옴이 나옵니다. 측정한 저항값으로 비저항을 구해보겠습니다. 각 심도의 저항값은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비저항 계산식은 2πAR이었죠. A는 핀의 간격, 즉 심도죠. 1m로 하면 안되고 100cm로 해줘야 합니다. R은 비저항 측정기에서 측정된 저항값입니다. 1m 심도의 비저항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1m 심도의 비저항은 핀 간격 A에 100cm를 대입하고 측정된 저항 15옴을 넣으면 9425cm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정도의 비저항 값입니다. 2m 심도의 비저항은 핀 간격 A에 200cm를 놓고 저항값 R에는
10.2를 넣어야겠죠. 1m 심도의 비저항과 2m 심도의 비저항이 거의 비슷하다면 A 값이 2배가 되었으니까 R 값은 반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7.5옴 정도가 나오면 비슷한 건데 훨씬 큰 값이 나왔으니까 현장에서 측정하면서도 밑으로 갈수록 비저항이 큰 폭으로 커졌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계산하면 12,811옴cm가 나옵니다. 이 지점은 주변에 낮은 산이 있고 고갯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비저항이 높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조금 높습니다. 3m 심도의 비저항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와 R에 해당하는 값을 넣고 계산하면 비저항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2m와 3m 지점의 비저항은 이 값만으로도 크지만 실제로는 이 값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산한 1m 심도의 비저항은 심도가 1m인 지점의 비저항이 아니고 지명과 1m 심도 사이의 평균 비저항입니다. 2m 심도와 3m 심도의 비저항도 해당 깊이의 비저항이 아니고 지면에서 그 깊이까지의 평균 비저항입니다. 만약 배관을 1.5m 심도에 매설할 예정이고 1m와 2m 사이의 비저항을 알고자 한다면 계산을 또 해야 합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병렬 저항을 계산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1m 심도의 저항이 15옴이 나왔는데 이걸 R1이라고 하겠습니다. 2m까지의 저항은 10.2옴인데 이 저항은 전체 저항이죠. 토탈 저항 RT로 하겠습니다. 알고자 하는 저항은 이 사이의 저항입니다. R2라고 하겠습니다. 병렬 저항은 이렇게 구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저항은 2m의 층간 비저항 R2이고요. R1과 RT 값을 알고 있으면 왼쪽의 식으로 R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된 R2 값을 비저항 계산식 2πAR에 대입하면 1m와 2m 사이의 층간 비저항이 나옵니다.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2m까지의 평균 비저항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저항을 측정하고 2πAR이라는 식으로 비저항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서 측정한 비저항 값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은 비저항의 평균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